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나와요, 지금? 예. 아니, 딴지일보 김호준 청수. 네, 김호준입니다. 네. 뭐, 늦으신 이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각본도 없고 대본도 없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는 문재인 현상. 이걸 중심으로. 아, 그런가요? 모르고 오셨어요? 몰랐는데. 예. 저는 나는 꼼수다 인기에 올라타려는 어떤 야욕. 그래서 다신 넘보지 못하게 제가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망가뜨릴 필요도 없어. 스튜디오가 뭐 이래? 나 최소한 방음 시절에 될 줄 알았어요. 커튼 쳐놓고, 씨발, 이게 뭐야? 조그만 회의실에. 예. 오기저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방송국이래. 좋은 시대죠? 네. 예. 다신 넘보지 못하도록 제가 망가뜨리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의할 게 있어요, 뭐. 예. 이 제작진으로부터 제가 전화로 100통은 받았을 거예요. 에? 전화를 100통은 받았을 거라고. 예. 무슨 대본 필요 없다는데 자꾸 전화해. 자꾸 전화해가지고. 자꾸 물어봐. 귀찮게. 제가 유시민 라디오만 아니었어도 확 끊어버리고 욕을 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본을 보내줬어요. 예. 세 줄. 예. 김호준을 알아보는 시간. 첫 줄이 그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낙곰수 이야기. 세 번째 줄에 정치 토크. 이렇게 세 줄 써 있어요. 예. 그거 물어보려고 100번을 전화하나? 예. 좋습니다. 초장부터 이 긴장감이 막 도네요. 전혀. 예. 참고로 제가 이 스튜디오 상황을 제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 구석에 남자 두 분이 아마 일종의 엔지니어인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여자 세 분이 어떤 반응을 체크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저쪽 뒤쪽에도 세 분이 뭔가 문자를 치고 앉아 있는데 크게 방송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얼굴들로 앉아 있고요. 유시민 대표 혼자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커터인이 쳐져 있고요.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예. 방송할 때만 커트를 치나 봅니다. 참여당 방송국 겸 대회의실입니다. 네. 무슨 방음시설도 없고, 이거. 나는 꼼수라도 초라하죠. 여긴 더해, 보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어폰을 끼라고 줬는데, 예. 이어폰을 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옆에서 다 들리는데, 뭘. 아무 그러네. 소용이 없어. 예, 중간에 음악 나올 땐 좋습니다. 끼는 게. 가까이 이제? 이제 대본 1번을 좀 다뤄볼까요? 뭐, 김어준 하도 유명해서 뭐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절친 선언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네. 사실입니까? 그분이 수줍게 허락하셨죠. 어허. 저는 대범하게 받아들였어요. 절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무상급식, 예. 투표하는 이것은 이제 꼼수다. 한마디로. 본인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대선, 사흘 전에 부활하시려고 하는 저리로서 꼼수다. 네. 심판하시고. 그 꼼수를 여러 번 이제 밝혔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당장 관둬야 한다. 관두지 않으면, 관둔다면 내가 절친으로 받아준다. 이런. 그래서 관두길래 제가 절친으로 수용하기로 아하. 호연지기를 근데 그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아시나요? 알 거라고 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정무팀이 한 200~300명 되지 않습니까? 아, 온라인 정무팀. 네, 정무팀이. 그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김어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나는 반대로 갈 거야. 이게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하. 네. 추정할 따름이죠? 증거는 없고. 심증이. 심증. 예.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는 꼼수다. 뭐, 이게 세계 1위라고 그러던데. 김어준에 대해서 다 알아보신 거예요? 예, 그럼 충분합니다. 오세훈의 절친임이 드러나는 것으로. 예. 뭐, 확실한 정체성이죠. 나는 꼼수다가 뭐, 세계 1위 먹었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소문이 아니고요. 예. 지금 팟캐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미국 계정으로
저희가 미국의 팟캐스트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예. 전체 1위.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만 보는 거겠죠? 아닙니다. 영어로 진행하시나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클릭해본 많은 미국인들이 당황할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 오프닝에 그것도 넣으려고 그래요. 한국어를 배워라 니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영어로 그거 짧게. 그건 영어로 해야 되죠. 한번 네, 해보실까요? 짧게.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나는 꼼수에 대해서 다 알아봤나 이걸로? 아니요. 누가 나는 꼼수타의 4인방 중에서 이제 국민참여당을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어떻게 답했는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대표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아니, 4인방 중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라고 예. 유시민 대표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답을 이미 했는데 혹시 소문 못 들으셨어요? 재미없기만 해봐라. 뭐라고 답했는데요?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당에 들어오면 아주 시끄러워서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김용민 씨는 제가 보기에는 가끔 여기서 스카웃에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작 기술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제작 그리고- 기술. 네. 그럼 우리도 이미 충분히 뛰어납니다. 뭐가요? 제작 기술이. 그리고 이게 왜 라이브로 하는 겁니까? 이 팟캐스트의 정신이 어긋나네. 유저들이 언제든 들을 수 있어야지.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듣기를 다 올려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라이브로 들으라는 얘기는 오후 4시에 와서 이걸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들을 수 있는 분만 들으라는 거죠. 그 왜? 뭐 강제로 듣게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려고? 네. 그럴 거면 그냥 아무데나 녹음해서 밤에 올리면 되는데. 그것도 이 방송 장악의 시대에 라이브 없이 다시 듣기만 올리면 저작 의혹도 생기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컴스타처럼 한 다음에 적절하게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국민참여당은 딴지일보만큼의 명성이나 신뢰도 또는 나는 꼼수다와 비교할 때 우리 따뜻한 라디오는 나는 꼼수다 수준의 명성, 신뢰를 아직 이 청취자로부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서글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국내 모든 방송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석희 씨 방송마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걸. 감사합니다. 네. 그 참여당 방송창이 지금 접속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로그인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좀 버벅거리니까 접속자 중에서 참여당 당원들 계시죠? 당대표로서 명하는 거니까요. 빨리 아프리카로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참여당 당원이 아닌 분들이 와서 좀 참여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이었나요? 예. 공지사항을 왜 이렇게 죽어가는 듯이 여기 좀 목소리가 죽어가시면서 제가 이제 좀 점잖게 해야 됩니다.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 사석에 제가 오늘 유시민 대표의 평소 사석에서의 모습이라든가 그 가벼움 가벼움이라고 네, 하지 그 않고 다 폭로해버리고 경쾌함 이렇게 보통은 표현하죠. 예. 말도 안 되는 네. 제가 추억이 많죠. 제가 왜냐면은 예. 저를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셨다. 많이 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2002년 개혁당 최초에 한다고 그때 코딱지만한 사무실에서 막 상기된 얼굴로 막 예. 신나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인터뷰 내지는 혹은 사석에서의 염장질 예. 이런 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낱 시사 평론가 나부랭이에 불과했죠. 네. 아무도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문 나부랭이라 쓰는. 예. 그때는 제가 만나주니까 굉장히 황송해 하시고 예. 그랬는데 이제 대표가 됐다고 날 오라 가라 하고 지금도 황송해 합니다. 와주신 것만. 안 해도. 입고 와서 정말. 예. 그리고 제가 지역구의 주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그 무슨 감자탕집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동네 호프집에서, 거기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호프집에. 그랬죠? 예. 목소리가 잦아들어. 있었어요. 제가 네. 청수께서 왜 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그때 직접 목격하고. 예. 그때도 제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과 함께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혼자서 그냥 꼰대처럼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그 여성들을 멀리하고 여성 둘이 아니고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랬죠 참. 예. 한 명밖에 없었구나 맞아. 네. 폭로할 거 많아요. 예. 다 폭로할까요? 예, 하시죠, 뭐. 그때 하시죠 뭐. 어쨌든 그때도 굉장히 멀리하더군요. 그런 스캔들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소심해서. 사모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셨나요? 예,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청수하고 옆에 있으면 왠지, 그때도 이미 굉장히, 얼굴에서 광휘가 나오고, 보이지 않는 포스가 굉장히 느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대표가 되어서 한 정당에 저보고 일로 오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요. 안 입고 왔고, 예. 맨날 선거에서 떨어진 양반이. 맨날 떨어진 건 아니고, 될 최근에 때도, 붙어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한 두 번 정도는 붙어봤어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온 이유는 뭐냐면, 예. 유시민 대표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왔어요. 폭로도 하려고 왔어요. 무슨 오해? 어떤 오해를,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왔어요. 뭐냐면, 물론 뭐, 제가 인터뷰할 때는 유시민 대표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오늘은 유시민 대표께서 대표로 있는 정당에, 회의실 겸 방송실 겸, 창고 분위기도 많이 나네요. 창고 겸. 창고를 회의실 겸 방송실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곳에 왔기 때문에 유시민 대표에 대한 왜냐하면 유시민 대표를 직접 만나서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오랜 세월 지켜보고 가족들도 알고 누나들도 알고 속내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잘 없죠. 네,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어요. 10년 동안 같이 10년 이상 지켜보고 저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유시민 가족들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 유시민 대표의 속내를 잘 안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 대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물론 뭐 경박하다든가 가볍다든가 이런 폭로거리도 있지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그 신문에서 유시민 딱 쳤더니 맨 위에 뜨는 기사가 뭐였냐면 유시민과 이정희는 반 이명박 정부에 힘입어서 권력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맨 위에 뜨더라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진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은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 잔머리 굴리다가 망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유시민이 그래서 엄청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게 오해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해는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권력 의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 의지가 없어서 문제예요. 없어서. 유시민 대표는 권력 의지가 있어서 이때까지 이런 일을 벌이고 욕먹으면 억울하지 않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하다 그렇게 됐으면. 근데 제가 보기에 억울한 점, 가장 큰 억울한 점은 저 또 권력 의지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없으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그게 자기한테 방송하는데 기침하시고 상 진짜 안 좋아. 진지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침하신 분은 우리 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도움도 안 되고 막 옆에서 분위기 막 잡고 있는데 씨발 아이 갈까봐. 어쨌든 간에 제가 딱 까먹었잖아 얘기하다가. 억울할 거다 그러니. 별로 그쵸. 억울하지 않은데. 그 주변에서는 언제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뭐랄까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엄청나게 아니, 듣죠? 뭐 직접 하는 사람은 없고 되게 인터넷에 글로 이렇게. 예.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예. 누님들도 똑같아요. 유시민 대표 누님들도 똑같은데, 그분들도 다들 소위 정치적 권력 의지라는 게 없어요.
본인이 항상 아, 예. 영목은 이병헌 대변인께서 지금 나오고 대변인 있습니다. 쫓겨났고요. 예. 방청하시다가 대변인 쫓겨났습니다. 또 까먹었네. 대변인이 계속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항상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을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할로. 제가 그래서 항상 욕합니다. 화내고. 아니 정치를 했으면 권력 의지를 가져야지. 그래서 쟁취해야지. 왜 맨날 소명 얘기하고 역할 얘기하고 이러다가 내가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오세훈이 하는 얘기죠. 맨날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그 사람이야말로 권력 의지에 화신인 것이고 제가 이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메일을 하나 유시민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유시민 대표에게 메일을 보낸 건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네, 처음 받았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원래 남자끼리 안 친하거든요. 메일이야 연애할 때나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두세 줄 썼냐면, 빨리 선언해야 된다, 당장.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 만약 나에게 자격이 없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바로 다음날.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허망했거든요. 마음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 혹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 일단 안 하거든요. 정치인의 첫 출발은 나에게 그런 자격이 당연히 있다예요. 모든 정치인, 제가 만나본 모든 정치인의 출발은 왜 나라고 안 돼?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근데 유시민 대표는 항상 첫 출발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정치인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제가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별로 풀린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하신 점은 인정할게요. 네,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되지 않아도 그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욕먹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욕 먹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실컷 먹죠. 네, 저도 신해철 씨와 더불어 영생의영지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언을. 예. 뭐, 거기다가 뭐, 민주당 입당하라 소리까지 했잖아요. 민주당 입당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했어요. 그거는 사석에서, 그럼 메일도 사적으로 보낸 거지, 뭐, 공적으로 보낸 건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기록에 남는 메일이잖아, 메일은. 민주당이 입당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얘기도 긴 이야기인데, 그걸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내가 나 혼자 얘기하네? 아니, 이제 그때, 네. 내가 그름에 우리 김어준 총수한테서 캐릭터와 캐릭터의 대결로 선거를 볼 경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문재인이다. 그때 그 얘기했어요. 네, 즈음에. 제가 그랬죠. 예. 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기억 안 나면 남의 말을 나요?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일리 있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네. 예. 맞는 얘기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이사장님의 인지도가, 지금 장재인 씨보다도 낮았어요. 장재인이 누구예요? 가수 장재인 있습니다. 예. 슈퍼스타 K2가 배출한. 예. 네. 그 대중적 인지도가, 가수 장재인 씨보다 더 낮았죠.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님의 대중적 인지도는. 그래서 제가 욕 전락에 먹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헛소리 한다고?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굉장히 욕 먹었고. 근데, 유시민 대표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눈이 번쩍 하시더라고요. 동그랗게. 평소, 누군가에게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들을 때 드물게 보여주는 표정이 있습니다, 유시민 대표가. 어쩜 저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표정으로 너무나 감탄스럽게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최근에. 짧게 얘기하신 적 있죠.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네. 이제 뭐 야권 1등이잖아요. 야권, 이제 10%대를 넘어섰어요. 예. 네. 13%인가? 예, 뭐 하여튼 12, 3%까지 네. 갔는데.
유시민 대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 당연하죠. 우리는 대체제거든. 그러니까. 뭐 대체제라고 스스로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 왜 슬퍼요? 제가 얘기해줘 그런 거는.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맨날 저래. 아이 정말. 근데 어떠세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정치를 하는 듯 아닌 듯 이런 상황에 있으신데. 제가 문재인 이사장님이 왜 뜰 수밖에 없는지 예.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사실 예. 줄기차게 했고. 나한테 처음 했던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예. 이야기 여러 군데서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종합판으로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유행이라는 게 모든 유행이라는 게 항상 그 이전에 있었던 유행 큰 유행에서 부족했거나 결핍됐거나 그걸 메우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만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다. 그건 뭐 항상 그래왔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짜장면만 한 열을 계속 먹다 보면 그렇죠.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거하고 그런 비슷한 거죠.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 그것은 국민들이 모여서 다 전 국민의 회의에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정서라는 게 당연히 그렇다. 뭐 그래서 예를 제가 흔히 드는 것이 맨 처음에 꽃미남이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다들 환호했죠. 그리고 꽃미남 유행이 한 1년 갔어요. 근데 꽃미남만 보다 보니까 너무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리고 좀 남성성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씩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핍이 어느 순간 쫙 차곡차곡 축적이 되죠. 그러면 갑자기 근육남이 뜹니다. 짐승남. 그렇죠. 짐승남 떠가지고 막 근육 울끈불끈하고 막 헬스장 가서 그런 남자들 막 인기 끌었죠. 우통 막 벗어 제끼고 그리고 왕자 보여주고 식스팩, 네, 유식한 말로 식스팩. 전문용어로. 그 식스팩에 성대가 있나? 가수들이 왜 이렇게 벗어 제끼나 몰라.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어떤 결핍이 생기냐면 몸은 좋아요. 네, 그 지성이 없어. 그렇죠. 목 아래로는 괜찮은데 목 위가 부실한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맨날 네. 헬스장 하는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얘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맨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근육은 좀 적어도 돼. 좀 잔 근육은 상관없는데 좀 세련되고 좀 도회적이고 대화도 좀 통하고 취향의 공유도 좀 가능하고 예. 그렇지만 꽃미남처럼 이렇게 누나 앵긴다거나 야들야들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나쁜 남자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까도남, 차도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모여서 선거에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대한 트렌드에는 거대한 결핍이 따른다. 예. 모든 걸 만족시키는 유행은 없으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것도 대통령을 뽑는 것도 저는 굉장히 거대한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에 혹은 상황 판단 끝에 어떤 후보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마음에 갑니다. 마음에 가고 나서 그 후보에게 마음에 간 이유를 스스로 나중에 찾는 거지, 나중에. 그렇죠. 생각해내는 거죠. 네. 이래서 그랬다고. 순서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다는 정서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그 모든 정권은 항상 피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정권이 결핍했거나 결여했거나 부족했거나 혹은 너무 많았거나 하는 것에 반작용이 오기 마련인데 노무현에 대한 반작용이 이명박이었다. 일정 정도, 일정 상당 정도, 부분, 상당 정서적으로는, 정도. 예.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무현 아닌 것, 노무현 여집합, 다른 거. 노무현과 다른 것, 노무현 아닌 것을 다 모으면 이명박이 됩니다. 아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노무현 아닌 것에 합집합입니다. 우리 각하는 예. 잔뜩 모여 있어. 예. 그렇죠. 그렇게 합집합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또 혹은 10년간으로 인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 완성이 됐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내 걱정. 그렇죠. 내 욕망이 투표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좀 올라가고 지갑도 두개지고. 네, 그러면은 그 후보가 누구든 간에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대충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질 일은 없잖아. 그 정도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명박 각하에게 표가 갔고 현재 이제 우리 각하를 겪다 보니까 또 거대한
엄청난 결핍이 생기고 있죠. 이제 그러면 예, 각하의 여집합을 찾게 되나요? 그렇죠. 각하가 아닌 것의 합집합.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당 진영에는 안타깝게도 그 각하의 아닌 것, 그러니까 사사롭지 않을 것, 약속을 지킬 것, 말을 바꾸지 않을 것,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 이 이미지를 이미 선점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였어요. 예. 그 여당 후보가 아니고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이 아닌 것의 그렇죠. 처럼 그 위치에 가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도 굉장히 이때까지 그 스탠스를 잘 지켰어요. 여당인데 야당처럼 보여왔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세력도 섞이길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도 박근혜 전 대표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표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잘해서 지금 인기를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러니까 적어도 시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반대의 누군가를 찾는 그 시대적 경향 속에 가장 맞는 인물인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표가, 전 대표가. 네.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호불호, 정책적 호불호 이런 거 다 떠나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나는 가수다를 노래를 듣기 전에 다음 주에 누가 1등을 할 건지 예측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스토리가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경향, 이런 요구가 있기 마련이다. 근데 나는 가수다보다 훨씬 맞추기 쉬워요, 이거는. 워낙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시민 대표, 저는 유시민 대표 유빠예요. 나보고 졸라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시민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여당 깠다고 씨발. 이렇게 표현하죠. 김호준 총수는 유시민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다. 그 정도. 객관적이지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객관적일 수 있죠.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도 아닌데 뭐 객관적이어야지. 그래야지 또 팬들 사이에만 또 예. 모여있으면은 이렇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어쨌든 저는 유빠입니다. 를 계속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것 갖고 무관하게 참여당은 욕할 수 있죠. 네. 안 해주면 고맙겠어요, 근데. 예. 그런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람들 머릿속의 강점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지점이 있는데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 또 이제 시대의 결핍이 있는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실은 그쪽에 있지 않고 상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압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박근혜 전 대표와 그 지점에서 만나면 이기지만 유시민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지점에 가서는 져요. 대중들에게. 같은 지점에서 그러면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사롭지 않고, 약속을 지킬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도 이제 슬픈 히스토리의 뒷받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네. 어머니. 본인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미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네. 그런 스토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 그분의 삶이 누군가가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삶 자체로 자격 여부를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 만큼 되는가 뭐 등등 한마디로 사사롭지 않은가 사람들 머릿속에 저는 문재인 이사장님이라고 당시만 이사장님이죠 이사장님이라고 봤던 게 그거를 발견한 날은 영결식 당일이었어요. 네. 네, 그 얘기도 드렸는데 영결식 날 대단했죠. 네. 저도 나이 먹고 나서 처음 울었는데 그 광장에 가서 사람들 볼까봐 저기 소방차 뒤에 숨어가지고 봤어요. 저는 숨어서 봤다기보다는 하여튼 너무 가까이 가면 저는 봉화도 안 갔어요. 아직 한 번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네. 그 근데 이제 소방차 3년째 좀 이제 검정 넥타이는 뗐어요? 양 넥타이를 메고 공식 속사행 할 때는 깜장 넥타이를 아직도 맵니다. 아직도 매죠. 3년간 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봉화마을에는 안 갔다. 봉화마을은 안 갑니다. 예. 네. 봉화마을은 3년째 가려고. 예. 네. 넥타이 풀고. 넥타이 풀고. 네, 어쨌든, 그런데 연결식 날, 이 감정이 극에 달해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우리 각하가 왔다는 것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범인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때 백원우 의원이 나와서 이제 예. 네,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일정 정도 해소해주고 정서적으로 풀어주고 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거 네, 없었으면 백운호 의원의 행동이. 그거 예.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예. 예. 그거 그건- 없었으면 노무현은 아들도 없냐 그런 소리 듣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더 피해가 확실히 구분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때 갑자기 문재인 이사장님이 툭툭툭 걸어 나와가지고 짧은 순간에 상업 한당의 순간적인 네.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니야. 걸어 나와가지고 이명박 각하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딱 하고 들어갔어요. 짧게.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왜 그렇게 하냐고 졸라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분통이 치밀고 지금 통쾌한데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문재인 이사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상황이지만 이것은 경무에 바른 것이다. 예. 저분이. 그거는 말로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 사람의 태도, 눈빛, 그 사람이 뿜어내는 아우라 짧은 순간이지만 전달되는 거죠, 그런 게. 포스. 저것은 경우에 바른 것이고 저분 저래도 된다. 그건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묻어나는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를 이기기 힘듭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그게 있어요. 좋든 싫든. 있죠. 저는 박근혜 대표도 만나봤는데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본 사람들이 문재인 이사장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모두가 문재인 이사장님을 좋아하듯이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난 사람은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무시하지 않아요. 예. 만나보셨죠? 아니, 저는 뭐, 만나는 봤죠. 네. 뭐 짧게 만나셨겠지, 아마. 네, 하여튼 정치인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를 잘 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 양반이 나가면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할만하다였어요.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림이 된다. 네. 최소한 나머지는 원사이드로 지는데, 네. 이분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문희사장님 말씀 물어보니까 여기 종결판을 한번 하려고. 예. 네. 좀 길어지더라도. 저분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 줄 곳을 찾다가 이분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 계기가 반드시 올 것이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는 오게 마련이다. 그게 올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희사님을 만나봤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원래는 인터뷰가 제가 이제 대선 출마할 건 이런 걸 물으러 간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었어요. 노무현 재단. 예. 홍보차. 네, 홍보차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내년 계획 음. 무슨 계획을 할 거냐 그 인터뷰 해야 되는데. 근데 가셔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계속 수도 없이 대선 출마할 거냐 물었더니. 노무현 재단의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기라고 가서 예. 사업에 관해서는 한 10초 물어봤어요. 사업 잘하실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가까이 출마할 거냐고 계속 괴롭혔죠. 예. 그때는 정말 펄쩍펄쩍 뛰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분들도 그런 얘기하면 진짜 화낸다고 막 말리고. 근데 알 바 아니죠? 그렇죠. 뭐 언론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든 말든. 무슨 언론사 총수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럴 건 없죠. 그렇죠. 예. 기자들이라는 게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기자들이라는 게 물어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거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차태식 가가지고 물어보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아유 바보도 말로 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나 중계 봤지. 방송이나 보지. 그러니까 말이죠. 어쨌든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물어봅니다. 저는 계속 근데 그건 저는 잘 알아요. 총수가 옛날부터 그런 거 제가 상습범인가 하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음치더러 나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인에게는 정치적인 소질, 자질도 없고 그리고 권력 의지 그런 표현 안 하셨지만 한마디로 권력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셨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하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탤런트가 있었다. 철학자이자
그리고 지식인이자, 승부사자. 연예인적인 기질도 있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대중과 만나면 네. 그렇게 신나하셨고 소통을 하셨다. 10분 얘기하라 그러는데 1시간 얘기하고 그런 기질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음치도로 나가서 노래 부르라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반론으로는 그게 맞죠. 정치인들은 그런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예인처럼.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누군가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혹은 뭐 토론에 나가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말이 어느래도 상관없습니다. 짧아도 상관이 없고. 이번에 결핍은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사기치지 않는다. 내가 사사롭지 않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진심을 일할 것이다. 그것이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전제 자체로. 네,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평상시라면 약점일 그 지점이 이번 대선은 최고의 강점이다. 설득은 안 됐어요. 네. 그분이 설득은 안 됐는데, 하여튼 청소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나가수 1등을 항상 맞추는 입장으로. 스토리가 그렇다. 아하. 스토리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권력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분이 물론 보통 정치인들의 권력 의지라는 건 반드시 나여야 한다죠. 그렇죠. 내가 잡아야 된다. 나여야만 한다. 내가 안 될 이유가 뭐야? 내가 왜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돼. 네, 국회의원 제가 만나보던 사람 중에 한 번도 대통령 꿈이 없다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유시민 빼고. 나도 없다고는 안 했는데. 유시민 대표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냐. 그럼 다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유시민 대표만 유일하게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2004년 얘기입니다. 2004년 얘기인데. 지금은 표현을 다르게 하죠. 지금은 그런 것을 목표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더 의심하는 거예요. 저 틀림없이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어쨌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네. 네, 유시민도 중간중간 까고. 나여야만 한다는 권력 의지가 없는 건 확실하죠. 네. 근데, 그분한테는 이게 있죠.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나여야만 하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그럼 반드시 해내겠다. 저는 그런 거는 여러 번 봤다고 생각해요. 예. 2002년에 선대본부장. 민정수석 그만두고 히말라야에 가셨다가. 그렇죠. 탄핵돼서 돌아오신 거. 거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마지막 비서실장 하신 거. 그렇죠. 대부분은 다 안 한다고 한 거였거든요. 예. 17대 때도 하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예 민정수석도 관두신 거잖아요. 예. 나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아예 민정수석 관두고 네팔로 가버리셨잖아요. 예.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데 탄핵되니까 그리고 선대본부장도 안 한다고 하다가 지지율 막 흔들리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민정수석도 안 한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다면 내가 그게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하기만 한다면 해야 한다면 저는 그런 좀 다른 의미의 권력 의지는 상황과 적공이 되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저는 저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붙은, 그러니까요. 부사는 네. 약간 방송 언어상, 물론 인터넷 방송 규제가 없습니다.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인가요? 예. 차갑게 만들어주겠어. 아, 예. 좋습니다. 꽝꽝 흘려버리시죠. 네, 말 같으려주겠어. 근데, 평소 언행 일을 하다 보니, 언사가, 애가 사라지죠. 아, 평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요. 또 까먹었네, 얘기하다가. 검증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예. 오히려 우리 편이 더 많이 얘기해요. 우리 편이. 네, 진보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아, 예. 또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쪽에서 공격하기도 전에 많이 하는데, 검증이라는 게 보통 수단이 보통 토론회,
그죠? 예. 또는 뭐, 무슨 청문회.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이명박 각하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봐야 소용없죠. 그거는 국민들이 뽑고 싶을 때는 뭐가 있어도 뽑아요. 그렇죠. 그건 예. 검증이 아니고요. 진짜 검증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각하의 삶을 봤으면 뽑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응? 살아온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검증을 끝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저는 검증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안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혹시라도 네. 뭐 이런 기분, 혹은 뭔가 좀 탐탁치 않은 기분도 들어요. 어떤 기분도 드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냐면, 이것도 영남 패권주의자들 아니냐. 예. 영남이니까 니들이 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영패주의자, 뭐 네, 문재인, 이런 유시민 얘기까지 다 나와요. 영패주의자들이다. 네.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디더라, 무슨 행사장이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영패주의, 영남 패권주의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참 바보 같아요.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이 한 10몇 프로 나오는데, 그러면 몇백만 됩니다, 벌써. 예. 그 사람들이, 문재인 영남 출시구나? 좋아해야지. 이러나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그렇게 안 움직이죠. 예. 그 사람이 좋아야 움직이지. 그 마음 줄 곳을 찾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남 영남 사람이더라. 출신일 뿐인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선거공학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공학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나중에. 예. 영남이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어쩌고, 이런 계산하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영남 패권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사실은 피해의식이 있다. 혹은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또 혹은 의심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그러고 정치공학의 시각으로 자기가 세상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은 그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음흠. 그리고 저의 전망도 그것과 무관한 것이었고, 또 얘기도 여기가 어떻게 좋았나? 이제 그까지 하면 되겠네. 종결판이네. 종결판 다 됐나요? 예. 아니, 또 있는데. 뭐 참. 결정적인 한마디. 그래서, 다음 선거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도 사사롭지 않은 이미지가 있고, 실제 사사롭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사롭지 않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왜 정치를 시작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창기에는 IMF 때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일군 나라인데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얘기를 제가 인터뷰할 때도 했었고 또 다른 인터뷰 때도 했어. 요즘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하도 오래된 이야기니까. 왜 정치를 시작했냐 이런 질문이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초창기에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걸음걸이를 봤을 때 그분에게 국가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또 국가죠. 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가 효도인 거예요. 효도. 정치가 제사인 것이고 사사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가는 철학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효도에 무슨 철학이 필요해. 그렇지. 잘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군의 주체가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가 일군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네. 내가 직접 나가서 바로 세워야지. 바로 세워야 되겠다. 효도고 제사인 거죠. 속성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사사로울 이유가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사롭죠. 아버지 유산이니까 자기가 상속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사로움, 우리 각하의 사사로움 같은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종류의 사사로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차원을 달리하는 사사로움. 그렇죠. 국가가 아버지의 것이고 예. 내가 아버지의 딸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이 국가를 상속받아서 이 국가를 아버지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세운 그 국가의 상이 없어요. 하여튼 바로 세우는 것만 중요하지. 그렇죠. 바로 세우는 상이 없는 거죠. 그 상이 없어도 근데 별로 상관이 없고 지금 먹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결핍과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졸라 길게 얘기하네, 나 혼자 오늘. 아니, 뭐, 원래 손님이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나도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데 총수만 만나면 내가 어금을 못 펴요. 다 알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과 박근혜의 사사롭지 않음이 부딪히는 싸움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보고 무슨 대통령에 도전하라고 하고 왜 그랬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문재인 얘기하니까. 은근히 좀 열받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사사롭지 않음은 박근혜 자리에 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사롭지 않음입니다. 근데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은 문재인의 품성,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철학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과 박근혜의 사사롭지 않음이 이번 대선의 정체다, 본질이다. 그 두 싸움이 될 것이고 그 두 사사롭지 않음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내야 한다. 박근혜는 사사롭지 않아도 되는 면이 너무나 많죠. 또 돈도 많고 뭐 사적으로 뭐 해야 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예. 생활인이 되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벌어본 적이 없고. 또 그렇죠.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취업, 급여 또는 뭐 파업, 사교육, 아파트 이런 단어가 몸에 와닿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교육, 출산 이런 문제를 스스로 출산은 문재인 실장님도 직접은 체험한 바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서. 별 딴지도 안 되는 것을 또 아유. 심심하셨어요? 아니, 언론인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자연인 박근혜로 보자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정치인 박근혜로 보자면 생활의 무게를 모르는 거죠. 자신이 알고 싶어도 알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삶의 무게를, 그렇죠. 삶의 예환을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살아본 적이 법. 없으니까 예. 평생. 그거는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다면 제가 무척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생활이 관념이고 생활이 관념이면 정치가 관념이 되는 거군요. 정치는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의 사사롭지 않음과 문재인의 사사롭지 않음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들이 있을 텐데 그걸 구분해내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국민이 구분해내면. 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 구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저는 유시민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이제 완전히 격화시키네. 아, 좋습니다. 계속해 보시죠. 근데, 요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이사장님을 언급하면서 보통, 뭐, 역사적 소명 얘기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난 그 참여정부 때 본인이 생리 맞지 않음에도 5년을. 네, 5년을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다 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에게 역사적 소명 운운하는 것은 그분에게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너무나 잔인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나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평생의 벗이 그러다가 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또 나와가지고, 친구의 짐을 대신하는 게 네가 역사의 소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의 소명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기기 때문에. 나오면 이깁니다. 이기기 때문에, 이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소명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짐은 왜 나와? 필요 없어, 그거는. 올림픽도 아닌데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기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거대한, 엄청난 결핍이 있거든요, 정말. 사람들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단한 결핍이 존재해요. 그 결핍을, 그래서 그런 결핍을 안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을 풀어주길 원합니다. 놀리고 나발이고 간에 다 나중에 이기고,
그런데 문재인에게는 시대에 적합한 소지를, 그리고 정의로운 권력의지가, 저는 그건 정의로운 권력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검증된 삶이 있다. 그러니, 박근혜와 사사롭지 않음의 대결이 가능한 유일한 정치인이고, 현재 속과. 본인은 아직 정치인으로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결국은. 반드시. 그걸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거죠, 다들.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총수께서는 이긴다 이렇게 딱 꽂힌 거지. 저 사람이 나가면 이긴다. 제가 선거 진짜 잘 맞추잖아요. 나가수 1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거 진짜 잘 맞춰. 나가서도 잘 맞췄는데 하물며. 그게 사람들은 무슨 진짜로 신기가 있어서 전혀 아니고 과학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과학이에요. 네, 개똥과학. 예. 김어준 총수만의 개똥과학과 개똥철학. 역술인의 지혜죠. 역술인의 지혜. 지식인의 해안. 자, 오늘 우리 방송이요. 다른 때하고 달라서 네. 중간에 뭐 방송창에 사연 소개도 없고 뭐 노래 중간에 넣는 것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게 고수를 모셨으면 그냥 쌈박하게. 아니, 벌써 끝나요? 쭉 아니, 타임 가는데. 많은데 나! 좀 더 해! 예,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럼. 아니, 왜냐면, 나도 바빠요. 뭐가 바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지율이 이거 할 수 계속 떨어지고 없다고. 있는데. 갈 데도 없으면서. 야,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참. 제가 온 김에 한 가지 또 여쭤봐야죠. 중요한 거. 예. 이거 통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통합이요? 아니, 지금 민주노동당. 진보 통합. 진보신당, 그건, 대통합.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께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과정에 소년가장 유시민이 생계를 위해서 자진 입양대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본인의 정리를 생계도 하셨던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억울해 저는 유시민 대표를 보면 항상 제가 억울해요. 왜냐하면 유시민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양반이 먹는 욕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와서 대신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응? 그거 아니거든, 씨발놈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또 본인이 그런 또 변명을 잘 못해요. 아니,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그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 좀 하면, 네. 이제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민주노동당에서는 하고는 싶은데, 진보신당에서 반대하니까, 진보신당에서도 찬성해주면, 둘이 합의되면 같이 뭐 해라. 이게 그저께 결정사항이고요. 네. 이제 진보신당도 갈라져 있잖아요. 아니 뭐 갈라져 있어도 여러 갈래로 있어도 뭐 하여튼 유시민 참여당하고는 하지 말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그래서 그러면 진보신당이 오케이를 안 하면 입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럼 둘이라도 합니까? 둘은 뭐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은, 재결합한 이혼 가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홀 어머니 밑으로, 싱글맘 밑으로 같이. 아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겁니까? 이제 소년 가장으로서 씩씩하게 이 세상의 파고를 헤치면서 또, 혼자서?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무로 그러면은, 이게 캔디 노래를 주제가로 부르면서 가야죠. 진보 대통합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은 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그런 건 아닌데, 매우 좀 어려워져 있는 저는- 건 사실인 거. 이 이야기도 굉장히 긴 이야기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반갑습니다. 악담을 하네, 악담을 해. 아니, 그러면은 국민참여당은 홀로, 그렇죠. 단독으로.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 밥해 먹고 학교 가고, 갔다 오면 알바 뛰고 이제 해야죠.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진보 대통합한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연립정부 뭐 이런 구상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 공감대가 많죠. 예, 진보 대통합에서 네. 교섭단체까지 만들고 예, 연립정부하고 뭐 총선 대선에서는 뭐 선거연합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통합정당이 만들어졌다고 치면 예. 예를 들어서 그때 대선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었어요? 그 통합정당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이 당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만드는데, 당 자체로 성공해야지, 어떤 당원 개인이 자기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당 지도부에서 당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판단하면 당을 위해서 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분위기 보니까 너는 이번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안 할 수도 내가 있고 나간다 안 그런 거죠. 나간다가 아니라 그 통합 정당이 본인에게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달렸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고 다른 역할을 주면 또 다른 걸 하는 맨날 거죠. 저래. 예. 맨날 내가 하겠다가 아니 아니고. 뭐 소년가장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통합 아니 정당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힘들고 될 가능성도 있지만 힘들어지고 지금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그럼 같아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만의 통합도 안 되는 거네요?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도 잘 안. 저희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셋이 다 이쁘고 원만하게 합치는 그럼 거를. 진보 신당에서 통합파도 있잖아요. 독자파도 있지만. 거기 통합하는 민노당하고 통합하래요. 거기 통합파조차도 국민참여당은 끼지 말라는 겁니까? 그 조승수 대표도 뭐 나중 좀 전략적으로 예전보다 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들 통합파도 국민참여당이 없는 통합한 거예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그전에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요새 보니까. 그전에는 안 그런 것 같고 국민참여당까지 하는 통합한 줄 알고 했는데. 나 한 번 더 불러줘. 그 얘기하기 따로. 예. 그리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서로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이 지난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이 진이 다 빠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 예. 더군다나 최근에 또 광노현 교육감부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물론 뭐 그 단어 자체를 뭉개뜨리려고 하는 전략도 있죠 이번에 저쪽에서 예. 광노현 교육감 건을 지금 딱 터뜨린 것은 사람들에게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을 연상시키기 위한 전략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냥 정치적인 건데 저는 광노현 교육감 사건 이번에 돈 왔다 갔다 한 문제 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은요 이제 또 노 대통령 때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일단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제 말이 그겁니다. 예, 그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뭐 물러나라 사퇴하라 하기 전에 아니 그 진보 매체가 더해요 더. 이럴 예. 때는 원래 진보가 확 가는 순서가 이럽니다. 보수가 던져줘. 그러면 진보 미디어나 진보에서 막 물어뜯어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 편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판할 예.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미디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니 뭐 저는 그건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예, 네. 그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예.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인 것 같으니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매체를 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저도 또 정확하게. 같은 언론인끼리 한번 하시죠, 뭐. 네. 예. 진보 매체들이 그러는 건 제가 보기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비겁한 게 왜 비겁한 거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가성을 확인할 때까지 예. 물러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궐선거 전에 사퇴시켜서 부패한 교육감과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간 서울시장을 묶어서 보궐선거에서 한꺼번에 교육감과 서울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구도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그건 잘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혼자서. 소설입니다. 어. 그런 프레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광노현 교육감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잘했다는 저런 거 게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대가성이 인정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진보 미디어가 혹은 민주당도 등신들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광노현은 광노현의 건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렇죠.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리고 그것이 대가성이 입증되면 그러면 거취를 정하라고 하고 이번 선거는 어디까지나 오세훈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프레임을 갈라줘야 돼요.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제 원래 그 얘기를 한 거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교육감 보궐선거를 같이 하는 거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요. 네. 그냥 어떤 시민이 뭔가 오류를 저질렀어요. 그게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든 법적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오류를 공직자가 저질렀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2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오간 증거가 다 있으니까 사람을 구속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누구죠? 박명기 교수도. 그냥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통장에 다 흔적이 남아있고, 뭐 문서도 다 했고, 증거 인멸할 수도 없으니까, 불구속하고 재판하면 됩니다. 유죄 확정되면 감옥에 보내도 되니까.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가성이 없이 했다고 본인의 주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주장과 검찰의 주장이 맞서겠죠. 결국 그걸 판정해주는 건 법원이 판정을 해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태도는 이 사람이 오류를 저질렀구나. 근데 이 오류가 어떤 성격의 오류인지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짓이었는지 그냥 현명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인지가 좀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 단순한 원리에 입각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걸 봐주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고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해요. 합리적인 접근이고 그것은 논평가들이 할 수 있는 태도지만 정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유시민 대표는 그런 태도 취하면 안 되죠. 그것이 좋아요. 바꿀게 그럼. 그거는 너무 제가 해야 될 얘기고 거꾸로 교육감은 사퇴하면 안 됩니다. 사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결론을 그렇죠. 내려가지고. 그것은 총수와 유시민 대표가 합의한 걸로. 예. 그건 논평가들이 할 얘기고 그게 맞죠. 그게 원론이고. 아니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정할 때도 네. 철학적이고 법리적인 토대 위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사퇴하면 안 되는 거죠. 박 교육감은 지금 사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검찰의 주장인 거예요. 검찰의 주장.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진보 진영은 자기들끼리 먼저 쪼그라듭니다.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지. 혹시 나왔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들다가 나까지 그러면 좆대잖아. 그러니까 가장 맵시 있게 나가는 방법은 사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비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말 못해 그런 거. 그런데 그 주장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는 우리 편이라고 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었다가 나도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리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쪽 편에 피해가 올까 빨리 끊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비겁한 마음들이거든요. 제가 한명숙 총리 쪼잔한 마음이에요. 한명숙 총리 가뜩인 작아가지고. 아니 이제 우리 여러 번의 악몽이 있는데 네. 한명숙 총리 이 곽영욱 씨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언론에 그 소위 진보 매체의 기자들까지 저한테 충고를 많이 했었어요. 뭐 골프백도 있다고 그러고 뭐 라운딩도 했다고 그러고 뭐도 했다고 그러니 간이 작아서 그래요. 간이. 했더니 당신 믿음이 없고. 너무 나서서 네. 한 총리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까지 피해본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명숙 총리님을 잠깐 만나서 그분의 어조, 태도, 말씀의 내용을 딱 들어볼 때 5분 만에 이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심증이 왔죠, 저한테. 저도 한 명 몇 번이나 만나봤지만 예. 그럴 수 있는 양반이 아니죠. 간이 작아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거는 아주 비열한 정치적인 탄압이고 뭐 이렇게 막 세게 나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경우에도 이제 참 그게 주장 대 주장이 맞서는 건데 뭐 유야를 막느라 그런 빌미를 줬으니까 사퇴해라.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가는 것이 저는 좀 마음에 많이 걸려요. 그게 그래서, 보수가 진보를 죽이는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던져주면 진보 매체에서 진보 진영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퇴라는 이지랄들 하거든요. 아니 결론도 안 나는데 딱 던져주면 그 프레임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 들어주다가 자기가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다치면 되잖아. 조금 그 사람이 대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거 대신 해줬잖아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씨발 좀 위험보다 같이 지면 안 되나? 예. 아 졸라 열받아. 막 비 오는데 어떤 사람이 우산도 안 쓰고 나갔으면 같이 가서 좀 맞아주지.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집에 있었잖아. 이 사람이 그렇지. 대신 싸워줬잖아. 그러면 좀 위험보다 같이 줄 수도 있잖아. 예. 자기는 혼자 도망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 열받아 진짜. 총수의 말씀 우리 당의 당론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 주장에 혹하고 넘어가거나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부터 이 바보들은 맨날 제일 먼저 튀어나와.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는 이유가 오세훈이 이번에 걸었을 때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올까 봐.
아니 빨리 사퇴하라고 했지 차라리. 네. 나중에 총선대 같이 가면 같이 자기가 가면 불리하니까. 덤으로 죽을까봐.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자기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똑같이 차단막부터 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보는 거야. 민주당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왜 관두라고 그래? 왜? 예. 진보 매체들이 제일 먼저 관두래. 이 등신들이. 관두지 말고 검찰에게 대가성을 인정하고 요구해야죠. 그렇죠. 대가성을 그게, 인정하고 그게 무죄 수정의 원칙. 그렇죠. 대가성을 인정받으면 당장 물러나고 광노현은 다시는 교육이나 정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되잖아 그때. 근데 먼저 쫄아가지고 지 혼자 찹싸게 도망가요. 그리고 그게 맵시 있거든요. 자기는 다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아 씨발. 그러면은 자기는 언제나 우리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 섰던 것이 되거든요. 예. 그게 딴지일보, 지금 이 주장은 딴지일보의 이 사설에 이제 논설위원들의 모시기로 나와야 되겠죠. 이? 그러니까요. 아이, 예. 나는 꼼수도 씨발. 나는 꼼수도 빨리 녹음해야겠다. 그럼 이제 역시 딴지일보가 국민참여당하고는 국민참여당 당론과 딴지일보의 사설을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대통합 있지 않습니까? 진보 대통합. 예. 그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다시 불러줘, 씨발. 하다 보니까 막 혼자 얘기하니까 막 열받네. 하여튼 우리 여러 명이 같이 열받아야지. 아니 우리 입장은 진보 대통합은 참여당까지 포함해서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 매우 어려워져 있어서 마음이 안 좋다 그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유시민 대표는 말이죠. 사사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권력 의지 없고요. 그러나 그게 멍청하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를 시작했으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쟁취를 해야지. 응? 맨날 이거는 제가 유시민 대표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사석에서도 오랫동안 봐왔고 누님들도 다 알고 누님들하고도 오랜 얘기를 해왔고 예.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 한 사람으로서 예.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국민참여당의 행보가 이해가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또 짠머리를 굴리고 있나 이렇게만 보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인상을 준 것이 아마도 그 그러니까 진보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믿거든요. 유시민 대표가 무슨 수를 쓰고 있고 유시민 대표가 어떻게든 그렇게 묶어가지고 예.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자기들 들려를 세우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의구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거꾸로 그럴 정도의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어. 저를 위한 변명은 그만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대신 변명해 준 적은 없어요. 예. 정치인 얼마나 제가 요새 불쌍해 보였으면 총수께서 이렇게. 정치인이야 뭐 자기가 한지 자기가 욕먹는 거 어떡해. 자, 제가 5시 반에 민중의 소리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어요. 여기서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뭐 이래 인터넷 방송에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더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제 벌써 25분 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다시 불러줘. 나만 나오게 해줘 그러면. 꼭 김방망이 들고 휘두른다고 홈런 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의 주제어인 13말인 문재인 현상에 대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여러 뭐랄까요? 주장 중에. 무당 내지 여하튼 예언자적 말씀을 오늘 충분히 들어본 지식인의 것 같습니다. 해안이라고 해주세요. 지식인은 얼어 죽을. 예. 뭐 클로징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이제 저 총수께서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황송하게 저희가 네.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이 국민참여당 5만 당원의 문재인 된다. 꼭 자, 이제 맡기고 갑니다. 유언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오늘 주셨다면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이 예. 된다.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선거는 시작됐다 사실은. 역사상 가장 빠른 대선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판단이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정로를 받아들이시고 예. 그리고 가끔 유시민 대표의 얘기를 가끔 귀담아 들으세요. 예. 가끔. 뭐 나는 꼼수다에 특별 게스트로 저를 한번 불러주시는가. 한번 불러가지고 예. 아작. 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문재인이 된다. 광노현은 사퇴하지 마라 절대.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걸 마지막 말씀으로 하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의 특집 대담으로 문재인 현상을 중심으로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냥 낙검수 스타일로 그냥 맞짱을 하면 할 만은 한데 네. 이 어준 총수는 여전히 언론인이고 저는 지금 정당의 대표로 돼 있어서 어떻게 좀 불가피하게 약간의 무게를 생각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방적으로 밀리는 대담이 그리고 유시민 대표는 돼버린 것 말이죠. 같아요. 만약에 예, 사석에서 얘기를 이렇게 논쟁으로 하면 절대 지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문제죠. 네, 절대 지지는 않는 사람인데 대표로서의 가오는 다 사라지죠. 그게 문제입니다. 보직이 깡패라고 그런 말들 다시 군 제대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날입니다. 이 버나드쇼 어록을 우리 작가가 오늘 여러 개를 올려놔줬는데요. 아까 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는데요. 이 말도 제가 대본에는 없는데 버나드쇼 말이 아닐까. 이 세상의 모든 공동묘지는 엄청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있어요. 아, 예. 제가 이제 오늘 김어준 총수와 1시간 반 가까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뭐 이거 건데요. 듣긴 들었어요? 이거 몇 명 들어 이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낙검수만은 못하지만. 장난일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요. 버나드쇼. 뭐 정보 없어요? 통계 실시간인데? 예. 말해요. 그냥 들리면 어때? 예. 예? 동접이 3천? 3,000명? 예. 3,000명. 약소하네요. 우리 CM보다 적게 듣는구나. 예. 다른 건 치우고, 작별 선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만 소개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노래도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강산해가 부른 노래인데요.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알 바 아니고. 대표 그렇게 말하면 안 예. 되지. 제가 요즘. 참여당에서 해라고 있겠죠. 예, 우리, 네. 진보신당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광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소위 진보 언론에 대해서 오늘 향해서 김어준 총수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강산해가 부릅니다. 와그라노. 남은 모든 정치인의 출발은 왜 나라고 안 돼?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대표는 항상 첫 출발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정치인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제가 꼭 풀어주고 싶습니다. 별로 풀린 것 같지 않은데. 열심히 노력하신 점은 인정할게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리고 되지 않아도 그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욕먹는데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욕 먹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실컷 먹죠. 예, 저도 신해철 씨와 더불어 영생의 영지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언을. 예. 뭐, 거기다가 뭐, 민주당 입당하라 소리까지 했잖아요. 민주당 입당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한 것 그 같아요. 다음에 했어요. 그거는 사석에서, 참여. 그럼 메일도 사적으로 보낸 거지, 뭐, 공적으로 보낸 건가? 그렇긴 하죠. 하지만 기록에 남는 메일이잖아, 메일은.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얘기도 긴 이야기인데, 그걸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내가 나 혼자 얘기하네? 아니, 이제 그때, 네. 내가 그름에 우리 김어준 총수한테서 캐릭터와 캐릭터의 대결로 선거를 볼 경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문재인이다. 그때 그 얘기했어요. 네, 즈음에. 제가 그랬죠. 예. 네.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기억 안 납니다. 남의 말을 나요?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일리 있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네. 예. 맞는 얘기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이사장님의 인지도가, 지금 장재인 씨보다도 낮았어요. 장재인이 누구예요? 가수 장재인 있습니다. 슈퍼스타 예. K2가 배출한. 예. 네. 그 대중적 인지도가, 가수 장재인 씨보다 더 낮았죠.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님의 대중적 인지도는. 그래서 제가 욕 전락에 먹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헛소리 한다고?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굉장히 욕 먹었고. 근데, 유시민 대표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눈이 번쩍 하시더라고요. 동그랗게. 평소,
누군가에게 정말 그 지혜롭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들을 때 드물게 보여주는 표정이 있습니다. 유시민 대표가. 어쩜 저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할 수 그렇지. 있을까. 예.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표정으로 너무나 감탄스럽게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최근에 짧게 얘기하신 적 있죠. 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네. 이제 뭐 야권 1등이잖아요. 야권 이제 10%대를 넘어섰어요. 예. 네. 13%인가? 예, 뭐 하여튼 12, 3%까지 네. 갔는데. 유시민 대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 당연하죠. 우린 대체제거든. 그러니까. 예, 뭐 대체제라고 스스로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 왜 슬퍼요? 제가 얘기해줘 그런 거는. 그리고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맨날 저래. 아이 정말. 근데 어떠세요? 그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정치를 하는 듯 아닌 듯 이런 상황에 있으신데 제가 문재인 이사장님이 왜 뜰 수밖에 없는지 예.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사실 예. 줄기차게 했고. 나한테 처음 했던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예. 이 이야기 여러 군데서 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종합판으로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유행이라는 게 모든 유행이라는 게 항상 그 이전에 있었던 유행 큰 유행에서 부족했거나 결핍됐거나 그걸 메우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만회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다. 그건 뭐 항상 그래왔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짜장면만 한 열을 계속 먹다 보면 짬뽕이 그렇죠. 먹고 싶어지는 거하고 그런 비슷한 거죠.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예. 그것은 국민들이 모여서 다 전 국민의 회의에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중의 정서라는 게 당연히 그렇다. 뭐 그래서 예를 제가 흔히 드는 것이 맨 처음에 꽃미남이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다들 환호했죠. 그리고 꽃미남 유행이 한 1년 갔어요. 근데 꽃미남만 보다 보니까 너무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리고 좀 남성성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씩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핍이 어느 순간 쫙 차곡차곡 축적이 되죠. 그러면 갑자기 근육남이 뜹니다. 짐승남. 그렇죠. 짐승남 떠가지고 막 근육 울끈불끈하고 막 헬스장 가서 그런 남자들 막 인기 끌었죠. 우통 막 벗어 제끼고 그리고 왕자 보여주고 식스팩, 네, 유식한 말로 식스팩. 전문용어로. 그 식스팩에 성대가 있나? 가수들이 왜 이렇게 벗어 제끼나 몰라.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어떤 결핍이 생기냐면 몸은 좋아요. 네, 그 지성이 없어. 그렇죠. 목 아래로는 괜찮은데 목 위가 부실한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맨날 네. 헬스장 하는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얘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맨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근육은 좀 적어도 돼. 좀 잔 근육이어도 상관없는데 좀 세련되고 좀 도회적이고 대화도 좀 통하고 취향의 공유도 좀 가능하고 예. 그렇지만 꽃미남처럼 이렇게 누나 앵긴다거나 야들야들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나쁜 남자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제 까도남, 차도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모여서 선거에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대한 트렌드에는 거대한 결핍이 따른다. 예. 모든 걸 만족시키는 유행은 없으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것도 대통령을 뽑는 것도 저는 굉장히 거대한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합리적인 추론에 혹은 상황 판단 끝에 어떤 후보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마음에 갑니다. 마음에 가고 나서 그 후보에게 마음에 간 이유를 스스로 나중에 생각해내- 찾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 생각해내는 거죠. 네. 이래서 그랬다고. 순서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다는 정서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그 모든 정권은 항상 피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 정권이 결핍했거나 결여했거나 부족했거나 혹은 너무 많았거나 하는 것에 반작용이 오기 마련인데 노무현에 대한 반작용이 이명박이었다. 일정 정도, 일정 상당 정도, 부분, 상당 정서적으로는, 정도. 예.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노무현 아닌 것, 노무현 여집합, 다른 거. 노무현과 다른 것, 노무현 아닌 것을 다 모으면 이명박이 됩니다. 아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노무현 아닌 것에 합집합입니다. 우리 각하는 아, 예. 잔뜩 모여 있어. 예. 그렇죠. 그렇게
합집합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또 혹은 10년간으로 인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 완성이 됐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내 걱정. 그렇죠. 내 욕망이 투표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좀 올라가고, 지갑 두둑해지고. 네, 그러면은 그 후보가 누구든 간에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대충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질 일은 없잖아. 그 정도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명박 카카에게 표가 갔고, 현재 이제 우리 카카를 겪다 보니까 또 거대한 엄청난 결핍이 생기고 있죠. 이제 그러면 예, 카카의 여집합을 찾게 되나요? 그렇죠. 카카가 아닌 것의 합집합.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당 진영에는 안타깝게도 그 카카의 아닌 것, 그러니까 사사롭지 않을 것, 약속을 지킬 것, 말을 바꾸지 않을 것, 뭐 꼼수를 부리지 않을 것, 이 이미지를 이미 선점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였어요. 예. 그 여당 후보가 아니고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이 아닌 것의 그렇죠. 합처럼 그 위치에 가 있다는. 박근혜 전 대표도 굉장히 이때까지 그 스탠스를 잘 지켰어요. 여당인데 야당처럼 보여왔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그 세력도 섞이길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도 박근혜 전 대표는 약속을 지킬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표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잘해서 지금 인기를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러니까 적어도 시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반대의 누군가를 찾는 그 시대적 경향성에 가장 맞는 인물인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표가, 전 대표가. 네.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호불호, 뭐 정책적 호불호 이런 거 다 떠나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나는 가수다를 노래를 듣기 전에 다음 주에 누가 1등을 할 건지 예측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스토리가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경향, 이런 요구가 있기 마련이다. 근데 나는 가수다보다 훨씬 맞추기 쉬워요, 이거는. 워낙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시민 대표, 저는 유시민 대표 유빠예요. 나보고 졸라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시민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를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여당 깠다고 씨발. 이렇게 표현하죠. 김호준 총수는 유시민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다. 그 정도. 객관적이지만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객관적일 수 있죠.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도 아닌데 뭐 객관적이어야지. 그래야지 또 팬들 총수 씨인데. 팬들 사이에만 또 예.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저는 유빠입니다. 어를 계속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거 갖고 무관하게 참여당은 욕할 수 있죠. 네. 안 해주면 고맙겠어요, 근데. 예. 그런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람들 머릿속의 강점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박근혜 전 대표 강한 지점이 있는데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 또 이제 시대의 결핍이 있는데 유시민 대표의 강점은 사실은 그쪽에 있지 않고 상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압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박근혜 전 대표와 그 지점에서 만나면 이기지만 유시민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가 강한 지점에 가서는 져요. 대중들에게. 같은 지점에서 그러면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찾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사롭지 않고, 이걸로? 아니요. 나는 꼼수다의 4인방 중에서 이제 국민참여당을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어떻게 답했는지 들으신 적 있습니까? 대표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4인방 중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라고 유시민 대표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답을 이미 했는데 혹시 소문 못 들으셨어요? 재미없기만 해봐라. 뭐라고 답했는데요? 아무도 없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당에 들어오면 아주 시끄러워서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김용민 씨는 제가 보기에는 가끔 여기서 스카웃에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작 기술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제작 기술. 네. 그럼 우리도 이미 충분히 뛰어납니다. 뭐가요? 제작 기술이. 그리고 이게 왜 라이브로 하는 겁니까? 이 팟캐스트의 정신이 어긋나네. 유저들이 언제든 들을 수 있어야지.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듣기를 다 올려주죠.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라이브로 들으라는 얘기는
오후 4시에 와서 이걸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들을 수 있는 분만 들으라는 거죠. 왜? 뭐 강제로 듣게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려고. 예. 그럴 거면 그냥 아무 데나 녹음해서 밤에 올리면 되는데. 그것도 이 방송 장악의 시대에 라이브 없이 다시 듣기만 올리면 조작 의혹도 생기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컴스타처럼 한 다음에, 적절하게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국민참여당은 딴지일보만큼의 명성이나 신뢰도 또는 나는 꼼수다와 비교할 때 우리 따뜻한 라디오는 나는 꼼수다 수준의 명성, 신뢰를 아직 이 청취자로부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서글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국내 모든 방송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석희 씨 방송마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걸. 감사합니다. 네. 그 참여당 방송창이 지금 접속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로그인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좀 버벅거리니까 접속자 중에서 참여당 당원들 계시죠? 당대표로서 명하는 거니까요. 빨리 아프리카로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참여당 당원이 아닌 분들이 와서 좀 참여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공지사항이었나요? 예. 공지사항을 왜 이렇게 죽어가는 듯이 여기 좀 목소리가 죽어가시면서 제가 이제 좀 점잖게 해야 됩니다.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 사석에 제가 오늘 유시민 대표의 평소 사석에서의 모습이라든가 그 가벼움 가벼움이라고 네, 하지 그 않고 다 폭로해버리고 경쾌함 이렇게 보통은 표현하죠. 예. 말도 안 되는 네. 제가 추억이 많죠. 제가 왜냐면은 예. 저를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셨다. 많이 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2002년 개혁당 최초에 한다고 그때 코딱지만한 사무실에서 막 상기된 얼굴로 막 예. 신나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인터뷰 내지는 혹은 사석에서의 염장질 예. 이런 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낱 시사 평론가 나부랭이에 불과했죠. 네. 아무도 그렇게 크게 주명하지 않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문 나부랭이라 쓰는. 예. 그때는 제가 만나주니까 굉장히 황송해 하시고. 예. 그랬는데 이제 대표가 됐다고 날 오라 가라 하고. 지금도 황송해 합니다. 와주신 것만. 안 해도. 입고 와서 정말. 그리고 제가 지역구의 주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무슨 감자탕 집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동네 호프집에서. 거기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호프집에. 그랬죠? 예. 목소리가 잦아들어. 있었어요. 네. 청수께서 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지를 그때 직접 목격하고. 예. 그때도 제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과 함께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혼자서 그냥 꼰대처럼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그 여성들을 멀리하고 여성들이 아니고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랬죠 참. 예. 한 명밖에 없었구나 맞아. 네. 폭로할 거 많아요. 예. 다 폭로할까요? 예, 하시죠, 뭐. 그때 하시죠 뭐. 어쨌든 그때도 굉장히 멀리하더군요. 그런 스캔들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소심해서. 사모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셨나요? 예,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청수하고 옆에 있으면 왠지, 그때도 이미 굉장히, 얼굴에서 광휘가 나오고, 보이지 않는 포스가 굉장히 느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대표가 되어서 한 정당에 저보고 일로 오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요. 안 입고 왔고. 예. 맨날 선거에서 떨어진 양반이. 맨날 떨어진 건 아니고, 될 때도. 최근에 붙어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한 두 번 정도는 붙어봤어요, 제가. 예. 근데 제가 온 이유는 뭐냐면, 예. 유시민 대표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왔어요. 폭로도 하려고 왔지만. 무슨 오해? 어떤 오해를, 여러 가지 오해가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왔어요. 뭐냐면, 물론 제가 인터뷰할 때는 유시민 대표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오늘은 유시민 대표께서 대표로 있는 정당에, 회의실 겸 방송실 겸
창고 분위기도 많이 나네요. 창고 겸. 창고를 회의실 겸 방송실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곳에 왔기 때문에, 유시민 대표에 대한, 왜냐면 유시민 대표를 직접 만나서 사석에서도 얘기하고, 오랜 세월 지켜보고, 가족들도 알고, 누나들도 알고, 속내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잘 없죠. 네.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어요. 10년 동안 같이, 10년 이상 지켜보고. 저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유시민, 가족들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 유시민 대표의 속내를 잘 안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 대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물론 뭐 경박하다든가, 가볍다든가, 이런 폭로거리도 있지만,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신문에서 유시민 딱 쳤더니, 맨 위에 뜨는 기사가 뭐였냐면, 유시민과 이정희는, 이명박 정부에 힘입어서, 권력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맨 위에 뜨더라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진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은 꼼수를 부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 잔머리 굴리다가 망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유시민이 그래서 엄청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게 오해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해는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권력 의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 의지가 없어서 문제예요. 없어서. 유시민 대표는, 권력 의지가 있어서 이때까지 이런 일을 벌이고 욕먹으면 억울하지 않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하다 그렇게 됐으면.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억울한 점은, 저 또 권력 의지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없으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그게 자기한테, 방송하는데 기침하시고, 정말. 상 진짜 안 좋아. 진지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침하신 분은 우리 당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 도움도 안 되고 막, 옆에서 분위기 막 잡고 있는데, 씨발, 아이, 갈까봐. 어쨌든 간에, 제가, 딱 까먹었잖아, 얘기하다가. 억울할 거다, 그러니. 별로 그쵸. 억울하지 않은데. 주변에서는 언제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뭐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엄청나게 아니, 듣죠? 뭐, 직접 하는 사람은 없고, 되게 인터넷에 글로 그렇게. 예.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예. 누님들도 똑같아요. 유시민 대표 누님들도 똑같은데, 그분들도 다들 소위 정치적 권력 의지라는 게 없어요. 본인이 항상 아, 예. 영무관 200만 대변인께서 지금 나오고 대변인 있습니다. 쫓겨났고요. 예. 방청하시다가 대변인 쫓겨났습니다. 또 까먹었네. 대변인이 계속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항상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을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할로. 제가 그래서 항상 욕합니다. 화내고. 아니 정치를 했으면 권력 의지를 가져야지. 그래서 쟁취해야지. 왜 맨날 소명 얘기하고 역할 얘기하고 이러다가 내가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오세훈이 하는 얘기죠. 맨날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그 사람이야말로 권력 의지에 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메일을 하나 유시민 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유시민 대표에게 메일을 보낸 건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처음 받았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원래 남자끼리 안 친하거든요. 메일이 연애할 때나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두세 줄 썼냐면, 빨리 선언해야 된다, 당장.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겠다. 만약 나에게 자격이 없다면,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 그 말을 해야 된다고, 바로 다음날.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정말 허망했거든요. 마음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 혹은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 일단 안 하거든요. 정치인의 첫 출발은 나에게 그런 자격이 당연히 있다예요. 모든 정치인, 제가만.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나와요, 지금? 예. 아니, 딴지일보 김호준 청수. 네, 김호준입니다. 네. 뭐 늦으신 이유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각본도 없고 대본도 없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는 문재인 현상. 이걸 중심으로. 아, 그런가요? 모르고 오셨어요? 몰랐는데. 예. 저는 나는 꼼수다 인기에 올라타려는 어떤 야욕. 그래서 다신 넘보지 못하게 제가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망가뜨릴 필요도 없어. 스튜디오가 뭐 이래? 난 최소한 방음 시설이 될 줄 알았어요. 커튼 쳐놓고, 씨발, 이게 뭐야? 조그만 회의실에. 예. 오기저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방송국이래. 좋은 시대죠? 네. 예. 다신 넘보지 못하도록 제가 망가뜨리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의할 게 있어요, 뭐. 예. 이 제작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100통은 받았을 거예요. 에? 전화를 100통은 받았을 거라고. 예. 무슨 대본 필요 없다는데 자꾸 전화해. 자꾸 전화해가지고. 자꾸 물어봐. 귀찮게. 제가 유시민 라디오만 아니었어도 확 끊어버리고 욕을 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본을 보내줬어요. 예. 3줄. 예. 김어준을 알아보는 시간. 첫 줄이 그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낙검수 이야기. 세 번째 줄에 정치 토크. 이렇게 세 줄 써 있어요. 예. 그거 물어보려고 100번을 전화하나? 예. 좋습니다. 초장부터 이 긴장감이 막 도네요. 전혀. 예. 참고로 제가 이 스튜디오 상황을 제가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 구석에 남자 두 분이 아마 일종의 엔지니어인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여자 세 분이 어떤 반응을 체크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저쪽 뒤쪽에도 세 분이 뭔가 문자를 치고 앉아있는데, 크게 방송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얼굴들로 앉아있고요. 유시민 대표 혼자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 그리고 커터인이 쳐져 있고요.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예. 방송할 때만 커트를 치나 봅니다. 참여당 방송국 겸 대회의실입니다. 네. 무슨 방음시설도 없고, 이거. 나는 꼼수라도 초라하죠. 여긴 더해, 보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어폰을 끼라고 줬는데, 예. 이어폰을 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옆에서 다 들리는데, 뭘. 그러네. 의미 없어. 예, 중간에 음악 나올 땐 좋습니다. 끼는 게. 가까이 이제? 대본 1번을 좀 다뤄볼까요? 뭐, 김어준 하도 유명해서 뭐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절친 선언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네. 사실입니까? 그분이 수줍게 허락하셨죠. 어허. 저는 대범하게 받아들였어요. 절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무상급식, 예. 투표하는 이것은 이제 꼼수다. 한마디로. 본인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대선, 사흘 전에 부활하시려고 하는 저리로서 꼼수다. 네. 심판하시고. 그 꼼수를 여러 번 이제 밝혔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당장 관둬야 한다. 관두지 않으면, 관둔다면 내가 절친으로 받아준다. 이런. 그래서 관두길래 제가 절친으로 수용하기로. 아하. 호연지기를. 네. 근데 그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아시나요? 알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무팀이 한 200~300명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정무팀. 네, 정무팀이. 그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김어준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나는 반대로 갈 거야. 이게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하. 네. 추정할 따름이죠? 증거는 없고. 심증이. 심증. 예.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나는 꼼수다. 뭐, 이게 세계 1위라고 그러던데. 김어준에 대해서 다 알아보신 거예요? 예, 그럼 충분합니다.
오세훈의 절친임이 드러나는 것으로. 예. 그, 뭐, 확실한 정체성이죠. 나는 꼼수다가 뭐, 세계 1위 먹었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소문이 아니고요. 예. 지금 팟캐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음. 미국 계정으로, 저희가, 미국의 팟캐스트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예. 전체 1위.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만 보는 거겠죠? 아닙니다. 영어로 진행하시나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클릭해본 많은 미국인들이 당황할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 오프닝에 그것도 넣으려고 그래요. 한국어를 배워라 니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영어로 그거 아, 짧게. 그건 영어로 해야 되죠. 한번 해보실까요? 짧게.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나는 꼼수에 대해서 다 알아봤나?